안녕하세요. 제가 며칠 동안 AI 반도체 얘기만 많이 해서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가져와 보려고 했는데요. 어제 저녁 시간에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 정책이 발표됐죠. 그래서 결국 오늘도 반도체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임기가 50일도 안 남았는데 마지막인 만큼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를 하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HBM, 이 제품의 중국 수출이 막힌다는 게 가장 큰 이슈가 됐었죠. 일각에서는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고 큰 타격이 없을 거다 하시는 의견도 있고요. 반대편에서는 이게 또 메모리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킬 거다 하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그래서 저와 함께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내용을 짚어보고 이게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미칠 영향을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오늘의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 금융을 쉽게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규제가 예전 규제랑 무엇이 달라졌나 보면요. 첫 번째로 이 HBM에 대한 수출 규제 가이드라인이 원래는 확실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모든 HBM 제품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이 HBM은 1세대부터 HBM2, HBM2E, HBM3, HBM3E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데 HBM2E부터는 예외 없이 그냥 금지입니다. 사실상 HBM2E부터 AI 반도체에 쓴다는 걸 감안하면 그냥 중국에 HBM 팔지 마 하는 거나 다름없고요. 두 번째는 수출 규제의 대상이 확대됐다는 건데 규제 기업 수도 많아졌지만 대상 국가도 한국,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로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시면 네덜란드랑 일본은 제외됐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여기는 원래부터 자기들이 알아서 미국이 시킨 것보다 빡세게 규제를 하겠다면서 미국한테 먼저 기었던 나라들이라서 포함이 안 된 거라고 봐도 되고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중국 수출이 막히면 피해가 너무 크니까 조금 우왕좌왕하면서 팔 수 있는 건 팔고 있었는데 이제는 미국에서 그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지침을 내린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D램 쪽도 수출 규제가 강화된 건데 D램도 10나노대 정도로 기술이 발전하고 나서는 1나노, 1나노 줄이는 게 너무 힘들어지면서 30나노, 20나노 이렇게 정확한 숫자를 표기하지 않고 10나노대 몇 세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그 네이밍이 1X, 1Y, 1Z, 1A, 1B, 1C 이런 순서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 중에서 1A 정도부터 대중국 수출이 막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규제를 놓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희비가 엇갈렸다는 분석도 있는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모두 HBM을 만들고 있죠. 그런데 사실 삼성전자의 주력 제품은 중국 업체에 팔리는 HBM2E나 HBM3 정도가 메인이라 할 수 있고요. SK하이닉스는 거의 다 HBM3E라는 최선단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거의 다 엔비디아 쪽 매출이라서 중국 수출이 막히게 되면 삼성전자는 원래 팔던 HBM을 못 팔고 하이닉스는 별로 타격이 없을 거다 이런 식의 분석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한테 핵심은 중국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중국한테 HBM을 파냐 안 파냐 이것보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SK 하이닉스 그리고 어쩌면 마이크론과도 벌어진 HBM 기술 격차를 좁힐 수 있냐 이거에 달렸다는 거죠. 삼성이 HBM3E나 HBM4에서 기술력을 따라잡고 추월하면 어차피 팔리게 되어 있다 이런 의견인데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만 문제는 삼성전자가 지금 제대로 돈을 버는 사업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이 중국향 HBM 매출이 끊기면 과연 기술 격차를 좁힐 수 있겠냐는 거죠. HBM3이나 HBM4 그리고 더 나아가서 파운드리에 쏟아부을 투자 여력이 아예 사라질 텐데 기술 격차가 좁혀지긴커녕 더 벌어지진 않을까 그 부분이 우려가 되는 거고요. 요새 정말 삼성전자가 자존심에 스크래치 나는 정도가 아니라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이 훼손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저도 참 걱정이 되네요. 예전처럼 삼성 걱정은 연예인 걱정이다. 삼성이 뭐 알아서 잘 하겠지. 이런 생각을 지금 그 누구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정말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중국의 D램 업체죠. CXMT가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들어가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미국도 중국의 D램 기술이 안보나 패권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한 건데 그 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메모리도 AI 시대에서는 조연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흔히 반도체를 비유할 때 CPU나 GPU 같은
시스템 반도체, 프로세서는 학생이고 디램이나 낸드 같은 메모리 반도체는 책상과 책장 같은 도구라고 표현하는데요. 진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도구 탓을 하지 않는 것처럼 결국에는 미국이 제일 좋은 CPU나 GPU를 만들면 디램이나 낸드나 심지어 HBM도 한국산이든 중국산이든 좋은 물건 싸게 사서 꽂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HBM은 업체들마다 필요한 규격이나 성능이 좀 달라서 주문형으로 제작해야 되긴 하지만 최소한 범용 디램만큼은 미국이 한국과 중국을 두고 가격 저울질을 시작했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내용을 전달하면서도 삼성이 앞으로 참 어려워질 수 있겠구나, 하이닉스도 마냥 안심하진 못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가 측면에서는 더 이상 떨어질 바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산업과 기업을 보는 사람으로서 향후 몇 년 뒤에 우리나라 경제의 모습이 잘 그려지지 않는다는 게 참 걱정이 됐어요. 결국에 제일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 외교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제가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런 얘기를 하면 항상 현 정부나 야당이나 어느 한쪽을 비난하고 이미 망했다, 안 될 거다 하는 말씀도 많이 하시죠. 네, 물론 저도 지금 상황에서 뚜렷한 해답이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굴 탓하기보다 지금이라도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정말 좋겠어요. 요 며칠 동안 다소 무거운 주제만 많이 다뤘었는데 내일은 보다 좀 가벼운 주제를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경제, 금융, 투자 공부를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